고장 있는 전원주택에서 그림 그리며 노후를 보내고 싶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 이 채널의 콘텐츠들은 실제 사연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스토리의 흐름을 위해 일부 인물 지명 디테일이 각색되었습니다. 특정 개인 단체를 비방하거나 사실로 단정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시청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숙, 올해 65입니다. 아침 6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벌써 새벽 청소 현장에 도착해 있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5에 결혼해서 35에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일만 했습니다.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 그때 아들의 환한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했고 결혼 자금도 제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회사 과장이 되었고 착한 며느리 수진이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들이 성공했고 이제 제 역할은 끝났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영수가 요즘은 당근마켓이라고 앱으로 물건도 사고 팔고 그래 너도 한번 해봐. 친구 순자가 알려준 앱을 서툴게 설치하고 이것저것 구경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시글 하나. 양평 전원주택 금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사진 속 집은 작지만 따뜻해 보였고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순간 젊은 시절 꿈꿨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사는 삶. 그때는 그림 그릴 시간도 여유도 없었지만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되는 거겠지?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 8천만 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 판매자에게 연락하기 버튼을 누르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세상 물정 모르는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선택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설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양평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과 들판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착하셨어요? 제가 5분 후에 갈게요. 검은색 SUV 타고 갑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사람 같았습니다. 잠시 후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맞습니다. 집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셔서 이 집을 증여받았는데요. 정이 많이 들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었어요. 관리도 힘들고 집을 오래 비워두니 폐허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좋은 분 계시면 매매할 생각으로 내놓았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지금은 비어 있나요? 네, 원래 가끔 주말에 내려와 지냈는데 요즘은 못 왔어요. 동네 아는 분이 가끔 청소해 주시긴 하는데 20분쯤 달려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하얀 외벽에 빨간 지붕, 넓은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라 정말 애착이 많아요. 그가 문 앞에서 전자키를 눌렀습니다.
삐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전자키까지. 정말 집주인이 맞구나. 집안을 구석구석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방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마당이 한눈에 보이는 넓은 창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실에. 아버지 사진도 있어요. 이 집 지으실 때 정말 기뻐하셨는데, 벽에는 정말로 노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새로 수리했고요. 보일러도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여기 있어요.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한자와 도장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제 신분증도 보여드릴게요. 신분증까지 보여주니 완전히 믿음이 갔습니다. 이름도 등기부등본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혹시 동네 이장님이나 부동산에 물어봐도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동네 이장님 전화번호 드릴게요. 물어보세요. 이 동네에서 저희 집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는 거리낌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장님이세요? 저 양평에 집 보러 온 사람인데요. 이정훈 씨 집 아세요? 아, 이정훈 씨? 알죠? 5년 전에 요양원 가신 이철수 어르신 아드님이잖아요. 가끔 주말에 내려오시더라고요. 왜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장님도 아는 사람이라니 이제 완전히 안심이 됐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셔야 하나요? 아, 사실 그래야 하는데 제 돈으로 하는 거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모으신 거. 본인을 위해 쓰시는 거잖아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제 다른 분이 계약금 500만 원 넣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당근마켓에서 어르신이 먼저 연락 주셔서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당근마켓은 먼저 연락 주신 분께 우선권을 드려야 예의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파시는 건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분한테 먼저 연락 주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저녁까지 답을 달라고 하셔서요. 어르신이 정말 원하시면 어르신께 드리고 싶은데, 저 정말 이 집이 갖고 싶어요. 그럼 오늘 안으로만 계약금을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인 1,000만 원인데 당근마켓 이웃이시니까 5%만 받겠습니다. 500만 원만 먼저 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거절 연락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등기하면서 중도금이랑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전체 금액에 비하면 계약금으로 합리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보내드려야 하나요? 꼭 지금은 아니고요. 오늘 저녁 6시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분한테 그때까지 답 드리기로 했거든요. 어르신, 급하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두 분께 다 예의를 지켜야 해서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급하게 보내라는 게 아니라 저녁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가족들하고 상의 좀 해보고. 물론이죠. 당연히 상의하셔야죠. 제 연락처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다만 6시까지만 부탁드려요. 그는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생각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엔 어르신한테 딱 맞는 집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들한테 말할까? 아니야, 말하면 또 반대할 거야. 6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500만 원. 계약금으로는 합리적이야. 전자키도 있었고 신분증도 확인했고 이장님도 아신다고 했어. 등기부등본도 받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2시간 남았네. 가족들한테 말하고 설명하면 또 시간 걸리고 일단 계약금만 넣고
나중에 말하면 안 될까?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정훈 씨, 저 김영숙인데요. 계약금 보내드릴게요. 계약서는 언제쯤 쓰면 될까요? 아, 어르신,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셨어요? 아, 제 돈이니까 제가 결정했어요.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그럼 제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계약서는 중도금 주실 때 만나서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해서 갈게요. 제가 직거래 한 경험이 있어서 계약서 정도는 적을 수 있는데요. 못 믿으시겠으면 공인중개사 가도 되고요. 근데 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정적이었는데 수수료 100만 원이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100만 원. 저한테는 작지만 큰 돈이었습니다. 아, 100만 원이나요? 집도 보고 등기도 확인했으니 그냥 정훈 씨가 계약서 적어서 가져와 주세요. 중도금 날 뵙겠습니다. 일단 계약금 500만 원 먼저 보내드릴게요.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5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직전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오늘 집을 직접 봤습니다. 전자키로 문도 열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이장님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겠어? 너무 의심하는 거야.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에 뜬 글씨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르신,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등기소에서 뵙겠습니다. 주소는 양평등기소이고요. 제가 월요일에 정확한 안내 다시 드릴게요. 오늘 푹 쉬세요. 중도금 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안심이 됐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거래였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중도금과 잔금 다 지불하고 등기 다 하고 나서 깜짝 선물처럼 말해야지. 그때 가서 집 보여주면 다들 좋아할 거야. 저는 부푼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이정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갑자기 제 사정이 생겨서 말씀드려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한데 혹시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당겨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제가 이런 부탁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님, 이렇게 해드릴게요. 중도금 지금 넣어주시면 제가 집값을 500만 원 더 깎아드릴게요. 500만 원이요? 평생 1원도 아껴가며 살았던 저에게 5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원래 집값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는데 거기서 500만 원을 더 깎는다니. 어머님, 저도 이미 계약금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팔아요. 이웃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등기는 원래 약속대로 다음 주에 넘겨드릴게요. 어머님만 믿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을 보낸 후 남은 돈은 7,500만 원. 30년간 새벽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 야간 근무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물어볼까? 손가락이 전화기를 향했지만 멈췄습니다. 아니야. 민준이는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어.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미 신분증도 확인했고 이장님한테도 물어봤잖아. 계약금도 이미 넣었는데 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50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면 그 돈으로 미술도구도 사고 집도 좀 꾸밀 수 있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사기를 치겠어? 이장님도 확인해 줬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송금하시는데 혹시 부동산 거래세요? 공인중개사 통하셔야 안전한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7천만 원.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이정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등기소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미리 서류 다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평생의 노후 자금 7,500만 원이 사기꾼의 계좌로 모두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저는 이웃 간에 믿음이라는 말이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등기 약속일인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이면 내 집이 생기는 거야. 떨리는 손으로 이정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지 확인하려고요. 비.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아, 바쁘신가 보다. 1시간 후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켰습니다. 그 게시글을 다시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게시글은 사라져 있었고 이정훈 씨의 계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저는 서둘러 양평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직접 그 집에 가봐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전자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그 집은 서울 사는 젊은 부부 집인데 1년째 비어 있어요. 그럼 이정훈 씨는요? 아버님이 요양원 가셔서 집을 판다고. 무슨 소리예요? 그 집 주인은 10대 부부라니까요. 요양원은 무슨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근처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저기 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집은 서울에 사는 김민수 씨 소유네요. 매매 예약이나 계약 같은 건 없어요. 혹시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당근마켓 부동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피해자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담당 형사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일단 계좌 추적하고 사기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분산시켰을 거예요. 그럼 제 돈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족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아, 아들한테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기꾼은 장기간 비어있는 집들을 미리 조사해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키 비밀번호는 집 관리를 맡은 부동산에서 일하던 지인에게서 빼돌렸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은 정교하게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장님이라고 전화받은 사람도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기극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간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사기를 당했다고요? 얼마를 보낸 거예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지금 집에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모은 돈. 7,500만 원. 손등에 새겨진 굳은 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바보였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이제 곧 도착할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실망한 눈빛, 화난 목소리, 엄마 왜 나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라는 그 말이 저는 견딜 수 있을까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뒤로 수진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이렇게 작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큰 돈을 아무한테나 보낸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아니라 당황과 충격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확인을 다 했는데. 확인을 했다고요? 무슨 확인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는요? 계약서는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결정하세요? 신분증도 받고 이장님한테도 전화했어. 집도 직접 가서 봤단다. 엄마! 그게 다 가짜였다니까요. 신분증도 위조할 수 있고 이장님도 공범이었을 거예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돈이 엄마 혼자 모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드린 용돈도 있고 명절 때마다 드린 돈도 있잖아요. 그걸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민준이 말이 맞아. 엄마가 철없어. 그때 수진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잖아요. 문자 보내는 것도 힘들어 하시면서 당근마켓에서 7천만 원을 보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셨어요? 민준아,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평생 1원도 아끼시던 분이 갑자기 전원주택? 그림? 엄마, 그게 엄마 나이의 현실적인 꿈이에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래, 내 나이에 꿈을 꾸는 게 철없는 거였구나.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수진이가 남편을 제지했지만 민준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바쁠까봐, 괜히 걱정 끼칠까봐. 그게 문제예요, 엄마. 엄마는 평생 나 걱정하고 나 신경 쓰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저렇게 화낸 건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님이 평생 혼자 고생하신 거 알아요. 이번에도 혼자 결정하셔서. 수진아, 엄마가 정말 바보 같지? 아니에요. 어머님 세상이 나쁜 거예요. 수진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 엄마 혼자 모은 돈이 아니에요. 엄마 나이의 현실적인 꿈이에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래, 내 나이에 꿈을 꾸는 게 철없는 거였구나. 그래요. 저는 철없는 엄마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아들한테 집만 되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들을까봐.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범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계좌 추적도 막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님의 말에 저는 그 전에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이미 포기한 듯한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제 방을 정리해주겠다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옷장 좀 정리해 드릴게요. 괜찮아, 수진아.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수지는 조용히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수진이 공책을 펼쳤을 때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 가계부야, 수진아. 그냥 넣어둬. 하지만 수지는 이미 첫 페이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새벽 청소 15만 원, 식당 설거지 80만 원, 민준이 학원비 50만 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보지 마, 수진아. 제발.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30년의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8년 9월 빚 500만 원 냈음. 민준이 대학 등록금. 공장 야간 근무 시작. 2005년 2월 민준이 결혼 자금 2천만 원. 허리 아파도 참자. 2010년 6월 오늘도 민준이 얼굴 보니 힘이 난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수진은 가계부를 들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준아, 이것 좀 봐. 민준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뭔데? 수진이 가계부를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너 이거 봐야 해. 민준이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페이지를 넘길수록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엄마가 이런 일을 다 하셨어? 가계부 곳곳에 적힌 짧은 메모들. 민준아, 오늘 시험 잘 봤니?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민준이 대학 합격. 내 인생 최고의 날. 민준이 결혼식.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언제쯤 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민준이가 안정되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0월. 노후 자금 8천만 원. 이제 내 삶을 살아도 되겠지? 민준이 가계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엄마, 민준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제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신 줄.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처음으로 엄마 자신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엄마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민준이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엄마가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건 평생 일만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제가.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바보 같았어. 아니에요. 엄마는 한 번도 바보였던 적 없어요. 평생 저를 위해 사셨잖아요. 제가 엄마를 몰랐어요. 민준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저를 이렇게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저녁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던 전화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안 나오게요. 내가 내 창피한 이야기를?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용기예요. 수진의 말에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강연은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당근마켓 부동산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을수록 경로당 어르신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신분증도 보여줬고 이장님한테도 확인했는데 다 가짜였어요. 전자키로 집 문도 직접 열어서 보여줬는데 그것도 빈집을 이용한 거였대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공인중개사를 통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가족한테 먼저 말씀하셔야 해요. 저처럼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나도 비슷한 연락 받은 적 있어. 다행히 안 속았는데. 영숙 씨, 이야기 듣고 나니 소름 돋네. 영숙 씨가 용기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우리 며느리한테도 꼭 말해줘야겠어. 그날 저녁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 강연 듣고 신고 들어온 피해자가 3명이나 된대요. 어머니 덕분에 전담 수사팀도 강화한다고 하시네요. 정말? 네, 엄마가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500만 원, 제 평생의 노후 자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민준과 수진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작은 통장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저랑 수진이가 모은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300만 원 있어요. 민준아, 이건 엄마 받으세요. 그리고 이걸로 미술교실 등록하세요. 엄마가 평생 미뤄온 그 꿈, 이제 시작하셔야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미술 교실 같이 다닐게요. 저도 그림 배우고 싶었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으로는 스마트폰 쓰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다 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민준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제가 고맙죠.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7,500만 원을 잃었지만 저는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며느리의 따뜻함, 그리고 제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깨달음. 무엇보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수진이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 미술교실에 갑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풍경을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나무 그림자 이렇게 칠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수진이가 옆에서 조근조근 알려줍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색을 칠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구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물감의 향기가 코끝에 스칩니다. 양평 전원주택은 사라졌지만 이 작은 미술교실이 저에게는 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구청에서 디지털 사기 예방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습니다. 6번째 강연이니까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SNS 요즘은 사기 방법이 정말 교묘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가족과 상의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나도 어제 비슷한 연락 받았는데 영숙 씨 강연 듣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기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나중에 집 갈게요. 엄마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민준아, 바쁜데 괜찮아? 엄마가 더 중요하죠. 아, 그리고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3명이서 교회로 나가요. 엄마 야외 스케치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민준이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엄마, 요즘 스마트폰 사용법 어때요? 제가 알려드린 거 기억하세요? 응. 이제 문자도 잘 보내고 사진도 찍을 줄 알아. 그런데 민준아, 이상한 메시지 오면 절대 안 눌러. 너한테 먼저 물어본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엄마,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0년치 낡은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짜 아래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미술교실 등록비 15만 원. 민준이와 수진이가 내줬다. 고맙다. 오늘 처음으로 수채화를 그렸다. 서툴지만 행복했다.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감사하다. 돈은 잃었지만 나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민준이의 사랑, 수진이의 따뜻함,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 펜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우리 같이 볼까요? 민준이 제 옆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전원주택도 8천만 원도 없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65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 민준이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평생 일만 했던 여자, 김영숙. 세상 물정 모르고 사기를 당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새로운 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용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준아. 그리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